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멘트가 좀 길어서 힘들진 않으세요? 원래 이거 앵커께서 해주셔야 되는 멘트인데 안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의미 그리고 이번 방미의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왔다.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는 한미 안보 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NCG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네, 대통령은 NCG 신설의 의미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예. 먼저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예. 그중 이 워싱턴 선언 한국형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네. NCG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 1대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 기획 그룹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 이 NCG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윤 대통령은 NPG는 다자 간의 협의체이고 NCG는 1대1 한미 간 양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NCG가 더 실효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한 거고요. 네. 이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는 별개의 다른 발언이지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YTN에 출연해서 그렇죠.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NPG에 대해서는 29개 나라가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기획을 하는 협의체이고 NCG의 경우에는 1년에 분기별로 4차례를 만나서 1대1 협의를 하기 때문에 네. NCG가 더 밀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또 양국 정상의 직보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시켜 놓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잠시 돌아올게요. 예, 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분기별로 4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1분기당 한 번씩입니까? 1분기에 4번씩 하는 겁니까? 1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총 4번 그렇게 되는 거죠? 만나게 예. 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시다 일본 총리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일본 언론의 보도로만 저희가 일정을 추측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재반 사정이 허락하면 5월 7일에서 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라고 말했는데 네. 조만간에 한국에서 이제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에 첫 방한이 되는 거고요. 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네. 속보 나오는 얘기 보니까 뭐 오늘쯤 일정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일본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이죠?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안이 실현되면 정상 간 깊은 신뢰를 배경으로 네.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고요. 네. 또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서 정상 간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 박차를 가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어제 있었던 발언인데요. 그래요.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외교적으로 생각해볼 순서다라면서도 예. 이렇게 일정이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라진 부분이 있다면 일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신속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참 그런 생각 드는데 참 일본 정부 언론을 잘 이용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요. 오늘 검찰에 스스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출석이 거부돼서 조사는 무산됐죠. 예. 송 전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서 검사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송 전 대표를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화면도 보셨죠? 예. 그 들어가면서 인터뷰하려고 했더니 인터뷰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나와서 또 기자들에게 무슨 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슨 말 했습니까? 일단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이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고인이나 주변 인물의 신상 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언론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가 정치적 기획 수사다라는 목소리도 냈는데 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1년 동안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2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또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화면 보니까 검찰청사 그 차가운 바닥에서 기자들 많이 있던데 기자들 많이 섭섭했겠네요. 같은 기자로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셨나 봐요. 아니 그런 말이 있다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반응이 또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자진 출두를 두고 꼼수 출두쇼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다라고 봤습니다.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송 전 대표가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뿐 아니라 이제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송 전 예. 대표를 비판했는데 박대출 정책위의장, 검찰이 소환 통보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대표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예. 말하기도 했고요. 이철규 사무총장은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 방해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견 낸 거 보면 그만큼 국민의힘에게는 뭐 좋은 이슈거리가 제공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에게로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지난달 29일에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자택, 인천에 있는 옛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요. 예. 송 전 대표가 4월 24일에 프랑스에서 귀국을 했고 닷새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또 같은 날에 경선 캠프 관계자의 주거지 그리고 송 전 대표가 고문으로 있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에도 네.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압수수색 29일에 이뤄지고 이틀 만인 어제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는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나온 경선 캠프 관계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는 또 별도로 네. 송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송 전 대표가 뭐 억울하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또 검찰 쪽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뭐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봄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촌 곳곳에도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 바로 우크라이나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또 우크라이나가 또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올 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예. 이제 임박했다라고 CNN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이동, 포격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 러시아 점령지의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고 네.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도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언급하는 등 이 대반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확정되지가 않았는데요. CNN은 반격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예. 수주 뒤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강력한 척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전쟁이 나면은 또 많은 전차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땅 자체가 얼어 있다가 또 봄이 돼서 풀렸다고 하지만 또 진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그곳에는 봄이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렇게 반격 준비하고 있다는데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답니까? 네,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해져요. 예. 러시아군이 작년 가을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남부 헤르손 지역을 탈환당한 뒤에 네. 7개월 동안 점령지에 방어선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CNN은 이 러시아군이 구축한 방어선 우주에서도 구글러스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정밀 유도 로켓, 속도가 빠른 기갑부대 공격을 저지하는 데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내부 분열도 드러나고 있는데 네. 러시아 국방부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병참 분야 최고위급 책임자인 미하일 미진체프 국방부 차관 전격 해임됐다고 밝혔고요. 네. 이 자리에 알렉세이 쿠즈멘코프가 새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올 때 이 병참 책임자를 교체한 것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요. 네. CNN은 이런 상황을 두고 혼란상을 노출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전쟁이 김영민 아나운서 끝나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